이제부터 더하기와 화살표를 자주 사용하게 될 건데요. 화살표의 왼쪽은 변하기 전이고 오른쪽은 변한 후입니다. 그래서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잖아요. 원자 3개, 양성자 3개고요. 전자 3개예요. 근데 전자 하나를 잃어버린 성질이 있어서 전자 2개가 남게 되죠. 그래서 리튬 1가 양이온이 되게 됩니다. 화살표의 왼쪽은 전이라고 했죠. 오른쪽은 후고요. 그래서 전은 원자고 후는 이온이 됩니다. 베릴륨은 원자 번호 4번이고요. 그래서 전자 2개를 잃어버리는 성질이 있는 이 원자는 전자 2개를 잃고 이가 양이온이 되죠. 몇 개를 잃어버리는지는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통해서 앞에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베릴륨 이가 양이온이 형성되었습니다. 예, 원자 번호가 11번인 나트륨은요. 원자 핵의 양성자 11개 그리고 전자 11개가 있죠. 그래서 전자 1개를 잃어버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자는 10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온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Na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고요.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온 반응을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네,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 12번이고요. 1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잃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자 10개가 남죠. 2개의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Mg2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됩니다. 알루미늄은요. 원자 번호 13번. 그래서 양성자 13개고요. 전자도 13개예요. 알루미늄은 전자 3개를 잃어버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자 3개가 떨어져 나와서 Al3 플러스 3가 양이온이 되게 됩니다. 모형과 이온식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륨은 원자 번호 19번이고요. 예, 원자핵의 양성자 19개이고요. 전자도 19개가 있겠죠. 칼륨은 전자 1개를 잃어버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자 1개를 잃고 18개의 전자를 갖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예, 그 다음 칼슘은 원자 번호 20번이고 전자 20개예요. 근데 전자 2개를 잃어버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자는 몇 개가 남죠? 네, 18개가 남습니다. 2개의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몇 가의 양이온이 될까요? 네, Ca2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되죠. 네, 이번에는 음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번호가 9번인 플루오린은요. 원자 핵에 모두 9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고요. 바깥에 9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이온이 잘 형성되는 원자들은요. 전자를 얻어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를 얻어오기 때문에 음이온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개의 양성자는 그대로고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해서 10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점은 아까 화살표의 왼쪽은 이온이 되기 전이라고 했고 화살표의 오른쪽은 이온이 된 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온이 되기 전에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었다라고 하는 과정을 아까 양이온이 나타내는 과정과 반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양이온에서는 전자 하나가 반응 후에 떨어져 나오는 거였고요. 음이온에서는 반응 전에 전자 하나가 보태지는 식으로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염소를 보겠는데요. 염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었죠? 네, 17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모두 17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 그리지는 않을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염소 원자가 17개에서 전자를 얻어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몇 개를 얻어올까요? 네, 하나를 얻어오는 성질이죠. 우리 주기율표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반응 전 원자에 전자 하나가 보태져서 일가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온식으로 써보면요. 염소 원자 하나가 전자 하나를 얻어서 Cl-가 되었다. 이렇게 원자가 이온으로 되는 과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럼 산소 원자는요. 다 그리지 않을게요. 산소 원자는 원자 번호가 8번입니다. 그러면 양성자가 몇 개예요? 네, 8개죠. 전자도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네, 8개가 있어야 되겠죠.
산소 원자는요, 주기율표상에서 전자 몇 개를 얻어오는 원자였죠? 네, 2개를 얻어오는 원자였죠? 그래서 산소 원자에 전자 2개가 보태져서 모두 10개의 전자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도 역시 이온이 되는 과정으로 표현을 해보면 산소 원자에 전자 2개가 보태져서 O2-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모형을 그대로 원자와 이온식으로만 표현을 해주면 이온이 되는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서 선생님이 과제를 제시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영상을 새로 찍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고 작년 선배들도 그 선배들도 모두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뒤에서 이제 우리 앙금 생성을 또 배울 거거든요. 이온을 검출하기 위해서 앙금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온들끼리의 반응이 또 나오게 돼요. 이온이 되는 과정을 이해를 못하는데, 이온들끼리의 반응은 더 이해를 못하겠죠. 아이오딘과 황이 이온화되는 과정은 영상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네, 이번에는 과제를 냈던 친구들 중에서 좀 우리가 같이 얘기할 만한 친구들 걸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 걸 보면요, 나트륨 이온이 생기는 과정에서 이상한 게 있죠. 이게 이제 전자가 있는 껍질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전자를 그렇게 많이 그려보라고 한 것은 이 껍질을 그래도 조금은 설명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껍질은 전자가 있는 공간인데요. 이때 전자를 채우는 규칙이 있습니다. 예, 가장 안쪽은 2개, 그 다음은 8개, 8개 이렇게 채우는 규칙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칼륨의 경우에는 가장 바깥 껍질에 1개의 전자만 있게 돼요. 그래서 이 1개의 전자를 잃어버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가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칼슘은 가장 바깥 껍질에 2개의 전자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전자를 잃어버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가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알루미늄은 3개를 잃어버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3가 양이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할 거는 여러분들이 전자 개수를 2개, 3개 이렇게 잃거나 얻는 경우에 앞에다가 수학에서처럼 개수를 써서 전자 개수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이것은 지키지 않아서요. 앞으로는 꼭 개수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